심판 강습을 맡게 된 상위 심판 김준환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추가 및 수정된 규정을 집중 설명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기슬의 득점에서는 한판, 절반, 유효의 득점은 계속 누적되고 절반으로 상향되지 않습니다. 성기슬의 득점에서는 한판은 변동이 없습니다. 절반은 어깨 기준으로 해서 90도 이상 등 쪽으로 떨어지는 부분들을 절반을 시작되는 부분을 아시면 되고요. 한 판이 미치지 못하는 선까지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판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판은 기존에 한 판 요소가 다 맞는 4가지 요소가 다 맞는 매치기 동작이 되면 한 판의 득점을 부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은 한판 영상이었고요. 이제 절반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측면으로 매치기를 했을 때 떨어졌을 때 90도 방향에서 등 쪽으로 좀 더 떨어진 상황들, 지금 사진에서 보면 90도 상황에서 등 쪽으로 더 떨어지는 상황들이 절반 득점을 부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절반 득점에 대한 영상을 보겠습니다. 지금도 떨어졌을 때 측면에서 어깨 방향, 등 방향 있는 부분으로 착지가 되면 절반 득점을 부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분도 절반이고요. 지금 떨어진 부분에서 등 쪽 방향이 약간 넘어간 상태부터 절반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황이 절반 영상이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유효가 이번에 이제 추가가 돼서 유효가 어디 선부터 어디까지냐 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측면 90도 부분에서 떨어졌을 때 90도 정확하게 90도 착지부터 유효입니다. 그래서 그 90도 측면을 모자란 부분까지 유효 득점을 적용하고요. 어깨 위, 상체 위, 숄더백 위, 날개 축지 쪽 뒤쪽으로 다이렉트로 떨어지는 그 상황이 되면 유효 득점을 주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깨 중심 측면으로 떨어질 때 팔꿈치로 살아서 떨어졌을 때도 유효 득점을 줍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측면 떨어져서 팔꿈치가 바닥에 먼저 떨어질 때는 이 공간을 보고 공간이 서 있으면 득점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바뀐 규정에서는 공간이 서 있더라도 측면으로 90도 각으로 떨어지면서 팔꿈치가 떨어질 때에도 유효 득점을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엉덩이로 떨어졌을 때 이때도 90도 각 이상으로 떨어질 때는 유효 득점을 주고요. 예전에는 투핸드 두 손으로 짚으면서 엉덩이로 떨어질 때도 예전에는 절반과 지도의 벌칙을 부여했지만 이제 바뀐 규정에서는 유효만 득점을 적용을 하고 지도 벌칙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저기 떨어진 부분이 저기까지가 유효의 최고 맥시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효. 저 부분에서 좀 못 미치는 측면 착지까지는 유효 득점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어깨 위, 상체, 혼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리가 먼저 떨어지고 어깨가 뒤로 안쪽으로 빨려들었을 때 저것도 들어간 상태가 득점이 아니냐. 그게 아니고 먼저 다이렉트로 어깨 방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어깨에서 어깨 뒤쪽 그 부분들이 착지가 되면 유효의 득점을 적용을 합니다. 지금처럼 이 팔꿈치 측면으로 떨어지면서 팔꿈치로 떨어질 때 저희가 이제 심판을 볼 때는 이 각을 봤습니다. 이 각이 팔꿈치가 붙여져 있을 때는 득점을 주지만 팔꿈치가 살아있고 공간이 생겼을 때는 득점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뀐 규정에서는 저렇게 공간이 생겨도 이제 측면으로 팔꿈치로 착지를 하면 유효 득점을 부여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엉덩이로 떨어지거나 투핸드 손으로 짚거나 할 때 이제는 유효의 득점을 적용하고요. 엉덩이로만 떨어질 때 저 90도 각 이상이 돼야지 90도 각부터 이상이 돼야지 유효 득점을 적용합니다.
자, 영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딱 90도가 처음 떨어진 부분이죠. 그 다음 동작이 아니라 처음 떨어진 동작에서는 90도 각이 됐기 때문에 유효 득점을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엉덩방아 찌면서 양쪽 투핸드로 짚는 상황이죠. 예전에는 이 상황이 되면 절반과 지도의 벌칙을 줬는데 현재 바뀐 규정에서는 이제 유효 득점만 적용하면 됩니다. 지금 상태도 엉덩이로만 떨어지는 상태인데 유효 득점에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엉덩이로 착지 90도 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효 득점을 적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상대를 다이렉트로 맺힐 때, 다이렉트로 떨어질 때 어깨 윗부분, 뒷부분이 닿고 떨어지면 유효 득점을 적용합니다. 지금 부분도 순간적으로 돌지만 어깨 뒤 선을 닿았기 때문에 이것도 유효 득점을 적용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대치기 상황이고 상대의 어깨 뒷부분이 다이렉트로 맺혀졌기 때문에 유효 득점 맞습니다. 지금 상황은 측면으로 떨어지면서 팔꿈치로 떨어지는 상황인데 전에는 이렇게 간격이 있으면 득점을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유효 득점을 적용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측면으로 팔꿈치로 떨어지면서 닿았을 때는 유효 득점을 적용을 합니다. 지금도 양쪽 어깨, 엉덩이 부분 그리고 측면으로 떨어지면서 팔꿈치를 닿는 부분도 유효 득점을 적용을 합니다. 지금도 바로 떨어질 때 이게 맥시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깨 쪽, 어깨 앞쪽, 약간 뒤쪽, 손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유효 득점 적용이 맞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유효 득점이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을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측면 쪽 90도 어깨 방향으로 떨어질 때에도 떨어지는 사람의 복부, 배나 무릎이 앞쪽으로 완전히 닿는 상황이 오면 그러면 유효 득점은 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엉덩이로 착지할 때도 90도 각에서 숙여진 상황이 되면 유효 득점을 적용하면 안 되고요. 옆에 뒤에 사진 같은 경우는 다리가 먼저 착지를 하면서 어깨에 숄더백이 좀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거는 유효 득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엉덩이로 떨어지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숙인 상황, 90도 각이 못 미치기 때문에 득점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부분도 앞쪽으로 배와 무릎이 먼저 떨어지고 다음 동작으로 몸이 뒤로 적혀졌기 때문에 이거는 득점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상태 같은 경우가 어깨 앞부분입니다. 어깨가 닿을 때 저렇게 앞부분, 어깨 윗선에서 앞부분이나 뒷부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상태도 상대가 다리와 무릎으로 먼저 버티고 있는 상태고 측면으로 완전히 옆구리가 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득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도 다리와 어깨가 먼저 버티고 있고 측면으로 완전히 떨어졌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득점에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누르기 시간은 기존의 한 판은 20초 똑같고요. 절반도 10초에서 20초 미만 똑같고 이번에는 유효는 5초에서 10초 미만 5초에서 9초까지는 유효 적용을 합니다. 베어허그는 허용이 됩니다. 허용되는 동작은 예전에는 저희가 베어허그를 벌치기를 적용을 할 때 하나 잡고 두 번째 잡는 방향이면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이렉트로 한 번에 잡아도 내 손길이, 내 팔길이만 잡지가 않는다면 그러면 허용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 사진에서 봤듯이 금지된 상황에서 내 손길이 겹쳐져서 내 팔길이 잡아서 상대를 잡게 되면 다이렉트든 하나, 둘 템포든 배어하고 벌칙 적용은 내 손길이 잡는 원형을 그리면서 잡는 거를 벌칙 적용을 하고 저 허용되는 상태는 다이렉트든 쓰면서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어떤 상황이든 내 손길이 겹쳐지지 않고 띠를 잡든 도복을 잡게 되면 허용이 됩니다. 네, 허용되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도 손이 같이 가긴 했지만 같이 잡진 않았기 때문에 허용되는 영상입니다. 예전에는 저 코치 사이드도 계속 나오는데 베어그다 한 번에 들어갔기 때문에 베어그다고 어필을 하는데 지금 잡는 상태는 같이 겹쳐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벌칙 적용이 안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손은 같이 하지만 띠를 잡는 상황이고 내 손길이 겹쳐지지 않고 같이 잡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허용이 됩니다. 네, 이제 베어 허그에서 벌칙을 받는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손까지 완전히 겹쳐 잡았죠. 이럴 때는 베어 허그 벌칙 지도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있는 상황에서 백색 선수가 손을 겹쳐서 지금 잡는 상황이죠. 이것도 지도 벌칙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네, 다시 그 마라 버치기가 적용이 되는데요. 마라 버치기는 고등 및 성인 경기에서는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유소년 경기에서는 적용이 안 되고 마라 버치기를 하게 되면 지도의 벌칙을 부여하게 됩니다. 지금 세계연맹에서는 유소년은 16세 이하입니다. 근데 저희가 중고등학교 지금 군령 대회를 진행되는 게 고등부 중등부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 한 살 가지고 적용을 위아래로 둘 수 없기 때문에 대한유도에서는 유소년은 중등부 이하, 청소년은 고등부 이상으로 적용을 하게 되었고요. 만약에 국제대회를 나가게 된다 그러면 국제대회 그 대표 지도자 선생님들이 룰에 맞게 다시 설명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아버치기는 뭐 크게 설명을 안 해도 저희 나라가 워낙 잘했던 부분이라서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존에 예전에 뭐 저희 뭐 최민호 선수나 여기 뭐 이규원 선수나 굉장히 잘했던 이 마라버치가 이제 다시 부활돼서 저희 나라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경기력 쪽에서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 했던 마라버치는 다시 고등부 이상은 적용이 된다. 그리고 중등부 이하는 아직 벌칙으로 적용이 된다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이 공격 선수 머리 사용이 있는데요. 유징도 헤드라고 이제 다이빙하고는 약간 틀리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4년 전, 6년 전부터 위험한 상황, 그 IGF에서는 이 위험한 상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을 걸 때 머리가 다이렉트로 먼저 매트에 닿는 상황이 나온다면 그 비디오로 판독을 해서 닿는 부분이 먼저 나오게 되면 무조건 유징도 헤드 머리를 사용한다 해서 반칙배를 적용했습니다. 근데 이번 규정부터는 약간의 머리 사용은 인정을 해준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유소년은 보호 차원에서 벌칙을 적용한다. 지도 벌칙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지금 이제 상대 공격 선수가 허벅다리나 기술을 걸 때 머리가 약간 매트가 먼저 닿으면서 그 다음에 하는 동작. 예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디오 판독을 해서 머리가 먼저 닿냐 안 닿냐 그거를 먼저 판단을 해서 닿기만 하면 무조건 반칙패 적용을 했는데 이제는 완화시켜서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지금도 허벅다리에서 머리가 먼저 닿으면서 기술이 적용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서는 반칙배 적용을 했던 부분인데 이제는 인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청색 선수가 허리 기술을 적용하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닿는 상황, 이런 상황이면 반칙패 적용이었으나 이제는 허용이 된다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 정도 상황도 예전에는 반칙패 적용이 가능했습니다. 이 정도는 좀 약간 애매한 부분도 있는데 이 정도도 머리가 먼저 닿다 그러면 반칙패를 충분히 줄 수 있는 예전의 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은 인정이 된다 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머리가 먼저 닿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현재부터는 인정이 된다 보시면 되고요. 이제 머리로 이용한 방어, 헤드 디펜스를 해서 기술을 들어왔을 때 내 머리로 틀면서 방어를 하게 되면 이것도 무조건 반칙배였는데 이번 규정부터는 또 허용이 되는 걸로 돼 있고, 그리고 청소년 성인만 인정이 되고 유소년은 벌칙 적용이 된다 아시면 되고, 그리고 브릿지는 떨어지면서 머리가 되고 다리가 되면서 활처럼 휘고 착지 등이 안 닿기 위한 브릿지는 기존대로 한 판으로 바로 적용을 합니다. 네, 머리 방어는 저렇게 머리가 틀면서 내가 안 넘어가기 위해서 머리로 방어를 하면서 몸을 트는 방향으로 헤드 디펜스라고 했는데 이거는 무조건 기존에는 반칙패를 적용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는 허용을 해준다는 상황입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네, 지금도 이제 머리로 받고 있다가 상대 머리로 대고 틀면서 안 돌아가는 상황이죠. 기존에는 저렇게 목을 써서 안 돌게 되면 반칙패 적용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심판의 눈을 보시면 바로 머리 박는 상황이 있으니까 이제 바로 심판 연석을 보면서 반칙패 아니냐 벌써 이제 아이 컨택을 하는 중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머리 방어인데 이제 현재부터는 이제 허용을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 규정이면 이 정도면 비디오 보지도 않고 거의 반칙해 줄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까지는 이제 허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이빙 설명인데요.
지금 머리 사용 기술하고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이 되면 다이빙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비자를 등에 안거나 어깨에 맸을 때 제가 공중제비로 앞으로 떨어지는 부분들은 다이빙 적용, 반칙배 적용을 합니다. 첫 번째 사진, 두 번째 사진처럼 상대 등을 소매나 업어치기 부분을 하고 혼자 공중제비 점프를 하면서 도는 방향은 다이빙 적용이 되고요. 이제 마지막 그림 같은 경우도 기술을 걸 때 내가 머리가 바닥에 박는 강도가 목이 완전 꺾일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되면 다이빙 선수 보호 차원에서 위험한 상황으로 적용해서 다이빙 반칙배 적용을 합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 보면 이거는 머리 사용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기술로 인해서 저렇게 머리가 완전히 꺾여서 심각한 부상을 이뤄낼 수 있는 상황은 다이빙 적용을 해서 반칙배 적용을 합니다. 저렇게 등을 안고 머리가 박는 상황이 없더라도 내가 공중제배로 점프를 해서 상대를 안고 도는 상황은 다이빙 적용을 합니다. 네, 지금 방향도 머리 앞쪽으로 바로 돌았기 때문에 다이빙 적용을 합니다. 저 기술 아세요? 근데 이렇게 공중제비가 되면 저 기술은 마지막에 공중제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상황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기술을 걸고 목이 완전히 꺾이면서 매트에 이렇게 박힐 정도면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이빙 그리고 반칙배 적용을 합니다. 자, 이 아래 잡는 행위가 이제 이번에 추가돼서 언더 더 벨트, 벨트 밑을 잡는 상황이죠. 저희가 레그 그립 다리 잡기는 있습니다. 언더 더 벨트, 띠 밑에 잡는 것을 허용한다는 겁니다. 그 허용 범위가 엉덩이 끝에 라인, 허벅지 상단 위에까지 라인, 여기까지가 잡을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공격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 보면 다리 잡기가 이제 허용되지 않느냐? 다리 잡기는 있습니다. 벌칙입니다. 근데 언더 더 벨트 띠 밑에 잡는 그 벌칙 부위를 이 자켓 부분까지 엉덩이 밑에선 허벅지 맨 위에선까지 터치를 하거나 잡는 부분은 완화를 시키고 공격 부분에서는 인정을 허용을 해준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방어적인 수단으로 밀거나 잡고 대고 있거나 하면 벌칙 적용을 합니다. 여기서 허용 부분은 이 띠 밑에 엉덩이 부분을 공격하면서 대거나 모든 우회 상의 자켓, 전에는 이제 띠 묶여있는 거 바깥에 남았을 때 잡았으면 벌칙이 아니고, 전에는 띠 묶여있어서 밑에 잡았으면 벌칙이었지만 이 자켓, 모든 자켓, 우회돌이 도복은 아무데나 잡아도 허용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영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백색 선수가 기술을 걸고 띠 밑에 엉덩이 부분을 잡고 공격하는 부분이었고요. 이거는 지금 허용이 되고요. 예전 룰은 벌칙에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부분도 띠 밑에 깃, 도복 자켓 밑에를 잡고 공격을 했기 때문에 예전 규정은 상대를 맺혔더라도 득점을 주지 않고 벌칙 적용을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현재 바뀐 규정은 인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 부분도 엉덩이 밑에, 띠 밑에 엉덩이 부분을 잡고 공격하는 상황인데
이제부터는 허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엉덩이 밑에 허벅지 위 상단까지 안아서 잡아서 맺히는 상황인데 이 상황도 인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도 엉덩이 부분을 잡고 돌리는 상황, 인정되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 띠 아래를 잡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띠 아래 엉덩이 부분이지만 사타구니, 가랑이 안쪽으로 후킹, 안쪽으로 걸어 잡는 거는 안 됩니다. 벌칙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한두 분 뭐 문의하신 분들도 있는데 뭐 엉덩이 밑에면 엉덩이 안쪽으로 뭐 짜발이 옛날처럼 되나요? 안 됩니다. 사타구니 안쪽으로 안아서 걸어서 잡는 부분들은 안 되고 바깥쪽으로 잡거나 안거나 하는 부분들은 인정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바지 밑에 잡는 부분들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어깨로 매치기 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안 잡은 상태에서 팔을 대면서 매치는 동작이고요. 저거는 벌칙 맞고요. 그리고 그 밑에 동작은 상대의 선자세에서 자세를 잡고 있는 상황을 브로킹해서 팔로 막아서 못 오게 하는 부분, 이것도 벌칙 상황이고요. 당연히 바지 잡는 건 지도 벌칙 상황이 되고 있고요. 맨 밑에 있는 상황은 엉덩이 및 허벅지 위 상황을 대고 있는데 방어 목적으로 저렇게 대고 방어가 하고 있다 그러면 저 상황도 벌칙 적용이 됩니다. 영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방 말씀드렸던 건데요. 어깨로 매치기로 진행하면서 오른손이 정상 잡고 안 잡은 상태에서 팔꿈치로 다리를 위로 올리는 상황, 이 상황은 벌칙 지도입니다. 지금 부분도 상대는 자세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 청색 선수가 바지를 잡는 상황, 이것도 벌칙 지도입니다. 상대는 자세 잡고 계속 진행 상황이었고요. 밑에 있는 선수는 상대 자세를 못 잡기 하기 위해 오른손으로 팔로 막는 상황, 이 상황도 벌칙 지도입니다. 지금 이제 허벅지 밑에 대는 부분인데요. 저 방어 목적으로 언더드벨트로 허벅지 밑에 허벅지 우에 엉덩이 밑 라인이라도 방어 목적으로 대는 거는 벌칙 적용이 됩니다. 방어 목적으로 밑에 대게 되면 벌칙 적용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선 자세에서 소매 안쪽으로 잡는 것은 이제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선 자세에서 바지 안쪽으로 잡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굳히기에서는 소매나 바지단 속으로 잡는 게 다 허용이 됩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면 저희 첫 번째 부분에서 소매 안쪽으로 상대를 잡고 긍정적인 상황, 공격적인 상황이면 충분히 그 시간이 공격이 이어질 수 있게 충분히 시간을 주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지금 밑에 상황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이 양쪽 세 개의 상황은 굳히기 상황인데 소매 안쪽으로 넣고 계속 진행을 하면서 공격을 하는 것은 무관합니다. 그리고 위에도 바지 안쪽으로 잡고 계속 공격 진행하는 것도 허용이 되고요. 밑에 보면 수비자가 바지 안쪽을 잡고 수비를 진행을 해도 허용이 됩니다. 영상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소매 안쪽으로 잡았죠. 안쪽으로 잡고 이제 긍정적으로 공격 상황. 이제 심판은 예전 규정은 저렇게 안쪽으로 잡고 즉각적인 공격이나 바로 잡았으면 벌칙이 적용을 했는데, 이제는 저 소매 안쪽을 잡고 공격적인 상황이 온다 그러면 충분한 시간을 보면서 지켜보고 그 공격이 계속 진행될 때까지 주시를 하라고 심판들에게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은 이제 방어적인 거는 당연히 벌칙인데, 여기 이 영상을 갖고 있는 게 거기에선 영상에 대한 설명이 지금 이제 이게 슬로우 비디오라서 조금 긴데, 이 부분에서 끈을 끊고 바로 공격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순간적인 상황은 지켜보라는 이야기가 된 설명이 된 상황입니다. 공격적으로 진행될 것 같은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지켜보면서 상대를 맺힐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더 주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상대 손 안쪽으로 깊숙이 집어넣고 공격이 진행되는 거는 소매 안쪽으로 잡는 거는 이제 선자세에서 허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굳히기 상황에서도 저 팔 안쪽, 소매 안쪽 충분히 들어서 공격이 다 진행을 해도 무관합니다. 지금 다리 안쪽에 지금 심판은 예전 규정대로 이제 바로 교체했는데요. 지금은 계속 진행이 돼도 납둬야 되는 상황입니다. 보면 이제 청색 선수가 방어자인데 다리 안쪽 집어넣고 다리를 꼬는 상황인데, 이것도 다 인정이 된다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꺾기가 조류입니다. 기존에도 계속 있었는데, 이 벌칙 제도나 다 있었는데 이게 저희가 많이 부각이 안 돼서, 선자세에서 상대가 선자세에서 꺾는 상황, 제가 두 손으로 잡거나 한 손으로 잡아서 상대 팔이 꺾이는 상황, 근데 상대가 빠져나올 수 있는 경미한 상황이면 지도 벌칙을 적용을 합니다. 네, 지금 상당히 기술 들어가서 경미하게 꺾는 상황, 그리고 완전히 앞으로 넘어지거나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이면 지도 벌칙 적용을 합니다. 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지금 소매 붙이기로 들어가면서 상대가 팔이 꺾이는 상황이죠. 하지만 끝까지 잡아서 끝까지 당겼으면 이제 와키가다메가 진행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중간에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 경미한 상황, 이런 서서 꺾이는 상황은 지도의 벌칙을 적용을 합니다. 지금도 청색 선수가 소매를 잡고 몸을 대면서 경미하게 꺾이는 상황, 이런 상황은 지도 벌칙 적용을 합니다. 이제 이 상황보다 더 위험한 상황, 더 다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반칙패 적용을 합니다. 손을 완전히 움켜잡거나 꺾인 사람이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로 진행하거나 끝까지 상대가 못 빠져나오는 상태에서 위험하게 한 팔을 내가 두 손으로 잡고 꺾게 되면 반칙패 적용이 됩니다.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위험한 상황으로 돼서 와키가다메 팔 돼서 완전히 꺾는 부분이어서 반칙패 적용이 됩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죠. 팔을 완전히 안아서 감아서 상태가 빠져 못 나오고 또 앞으로 몸까지 위험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반칙패 상황을 적용을 합니다. 네, 이렇게 서서 상대가 큰 부상을 입을 수 있게끔 하는 기술들은 반칙패 적용을 합니다.
네, 뭐 위장 공격은 기본 적용은 다 똑같은데 여기서 보면 추가된 규정에서 보면 공격 선수가 실현 가능성이 없는 매치기 공격을 시도할 경우 위장 공격을 한다. 이 부분은 전체 이야기가 하나가 더 추가된 문구 안에 다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장 공격을 좀 더 적용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장 공격 영상으로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상대에 어떠한 위협도 없이 들어가는 저런 공격들은 위장 공격 지도 벌칙 적용을 해야 됩니다. 어떤 뭐 상대 동체에 이동도 없고 그리고 이 공격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 상태면 위장 공격 적용을 해야 됩니다. 손을 다 놓치는 경우 그리고 상대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주저앉는 경우 이런 공격도 위장 공격. 네, 이건 뭐 다리만 갖다 대고 이렇게 엎드리는 경우 이런 경우도 위장 공격 벌칙 지도를 적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격 실현 가능성이 없이 연속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부분들도 위장 공격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네, 이제 이것도 많이 바뀐 부분인데요. 예전에는 이게 경기장 밖에 나가면 어떤 둘 중에 하나의 선수는 꼭 줘야 됩니다. 밀어낸 사람을 푸싱으로 주든 아니면 나간 사람으로 주든.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제 고의적으로 자기가 자신이 경기장 밖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이면 그냥 마대 그리고 다시 경기를 재개시키라고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네, 영상을 보겠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도 두 선수가 경기 중 이 나가는 상황들이 나오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뭐 밀어낸 사람이냐, 나간 사람이냐, 벌칙을 꼭 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부터는 이제 고의적으로 나가지 않는 상태면 이제 마대를 시키고 경기를 계속 재개를 시킬 수 있게 적용된 룰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계속 밀어내고 또 밖에 나가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양쪽 뭐 지도자분들이 그러죠. 뭐 밀었다 아니면 뭐 밀어서 나갔다 뭐 이런 부분들이 싸움이 많았는데 이제는 고의적으로 자기가 직접 나가지 않는 상황이면 벌칙 적용이 없습니다. 근데 경기장 나가서 벌칙 받는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잡기도 없는데 고의적으로 자기가 잡기를 회피하기 위해서 저렇게 아예 도망 나가는 고의적으로 나가는 상황이면 저거는 장애 위장을 적용을 합니다. 선 자세뿐만이 아니라 굳히기 자세에서도 자기가 회피를 위해서 저렇게 나가게 되면 지도 벌칙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 잡기는 기존에도 처음 시작할 때 긍정적인 서로의 그 공격 성향이 있고 잡기 싸움이 있으면 45초간은 둬야 된다고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규정부터는 15초가 더 줄어서 30초에 적용을 되고 전체적인 지금 심판들이 이해하기로는 좀 더 잡기 싸움이나 상대가 될 때 좀 더 빠르게 벌칙 적용도 좀 빠르게 해서 경기를 맺히는 상황 또 골든스코어까지 안 갈 수 있게 빠르게 재미있게 유도를 돌릴 수 있는 그런 기초 잡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많이 바뀐 부분들인데요. 크로스 그립, 또 원사이드 그립, 이 잡기들이
공격적으로 긍정적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이것도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납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크로스 그립 잡았죠. 기존에서는 여기서 3에서 5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확실한 공격 상황이 되면 좀 더 긍정적이고 맺힐 수 있는 상황을 더 두고 봐라 하는 룰이고요. 바뀌었고요. 지금 상태에서 보면 이제 크로스 그립을 대고 공격 상황이 계속 되는데 적극적으로 맺히는 상황이 안 됐을 때는 저희가 봤을 때는 한 5초 정도의 시간 정도 여유를 줬는데 현재 바뀐 룰은 10초, 15초 그 이상도 공격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심판은 계속 두고 보고 그 상황을 주시하라. 그런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원사이드 한쪽 잡기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가 긍정적으로 공격적으로 저렇게 진행이 계속 된다 그러면 예전에는 저 3에서 5초 안 됐을 때는 그냥 원사이드 그립 벌칙 줬지만 이제부터는 10에서 15초 그 이상이라도 저 적극적인 공격이 이루어진다면 심판은 계속 주시를 하고 그 공격이 어디까지 되는지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잡기의 지도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청색 선수를 보면 피스톨 그립 자꾸 물어보는데 지금 피스톨 그립 잡고 있죠. 피스톨 그립 잡고 있으면 이것도 공격을 진행이 바로 돼야 됩니다. 진행이 되지 않고 그냥 멈추고 있는 상태면 피스톨 그립 지도로 벌칙 받습니다. 저희가 소매 안쪽으로 잡는 거를 더 완화시키면서 추가가 된 거지 기존에 있는 어떤 벌칙 이런 규정이 바뀐 게 없습니다. 네,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네, 지금 선수들도 한쪽은 잡고 어느 정도 잡기 싸움은 되지만 이제 이 정도 부분에서는 전에 이제 45초까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간을 지켜보지만 조금 더 짧게 30초 정도 지금 이제 벌써 이제 지도를 줘야 된다는 상황이고요. 지금 심판은 아무래도 한 지금 5, 6초, 6, 7초는 좀 더 보고 있는 상황이죠. 요거보다는 좀 더 빠르게 벌칙을 양쪽 다 주고 타이트하게 시켜야 된다는 상황입니다. 이제 두 선수들을 보면, 이제 백사 선수가 완전히 이제 극단적인 방어 자세, 이건 벌칙 지소고요. 이제 두 선수를 보면 둘 다 원사이드 그립을 진행을 되고요. 어떤 전 긍정적인 공격 부분보다 이것도 내려서 어떤 공격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양쪽 선수들에게 지도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이 두 선수가 둘 다 완사이드 그립을 계속 진행을 되고 있고 확실한 공격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양 선수 다에게 지도 벌칙 적용이 돼야 된다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누르기는 이제 강도간 그 누르기 기술 공격이 있습니다. 그 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전부 다 인정이 된다는 문구입니다. 누르기 상황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제 누르기 적용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은 지금 심판은 누르기 적용 안 했어요. 왜냐하면 상체가 완전히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상태에서 상체로 올라와서 제압을 하고 나서 이제 심판이 누르기 전원을 지금 했죠. 이 상황이 IGF에서 지금 설명할 때 제일 심판이 누르기 적용에 최고로 잘한 그런 상황이라고 올려준 영상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처음 누르기 시작을 할 때 상대를 완전히 상체로 올라와서 상대를 제압을 하고 그 다음에 옆으로 떨어져도 진행은 되지만 옆으로 붙어 있을 때 누르기 상황을 합니다. 지금 상황 같은 경우도 상체가 위로 보고 있지만 상대를 제압하고 상대가 매트에 등이 다 닿아 있는 상태로 누르기 적용이 맞다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도 논란이 좀 있었던 부분인데 상체를 처음 시작할 때는 위에서 완전히 제압된 상태입니다. 누르기 선언이 됐죠. 그 상태에서 누르는 사람은 좀 옆으로 떨어졌지만 계속 지금 제압된 상태입니다. 누르기
적용이 계속 유효하다는 상황입니다. 처음 누르기 선언할 때 상체가 완전히 와서 상대를 완전히 동체를 제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뭐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좀 빠르게 중점적으로 바뀐 부분을 지금 다 설명을 했고요. 지금 이제 누르기 아닌 상황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까도 약간 비슷한 상황인데요. 옆에서 상대를 눌러서 제압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제 심판이 계속 머뭇머뭇거리다 끝내는 누르기 선언을 하는데요. 이건 누르기 상황이 아닙니다. 상대의 동체에 완전히 올라오지도 않은 상대이고, 그리고 자신의 다리가 상대 밑으로 깔려서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르기 상황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상대 백색 선수 누르는 선수의 몸통도 100% 올라오진 않았고요. 다리도 밑에 깔려서 상대를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르기 상태를 줘서는 안 됩니다. 네, 이것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다리가 또 밑에 깔려 있고 그 우회 선수는 계속 위로만 올라와서 자신의 몸만 좀 틀어서 누르기 상황을 계속 연출을 하려고 하는데 이 심판은 지금 누르기 상황을 전혀 하진 않습니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태도 상대 누르는 사람의 다리가 밑에 깔려서 자기가 잡고 있기 때문에 저 상태는 누르기 상황을 줘서는 안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좀 빠르게 진행했는데요. 여기서 뭐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그럼 여기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